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과 총회에서의 선출 등 선출과 관련된 내용들만 언급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조합 임원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이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결의에 대해서 많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에서는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원 선출과 관련된 유의사항 위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시정비법 및 표준정관 등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의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 회의 등을 개최해서 5인 내지 9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두는 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들을 임의로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 있게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될 여지가 큰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및 조합선거관리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선관위는 3인 이상 5인 이내에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의 정비사업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 등이 발생해서 이러한 선거관리 규정 등을 두었는데, 반드시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사전에 두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인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고, 또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임원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들의 입후보를 위해서 충분한 입후보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후보자 등록 공고 후 5일 이상의 후보자 등록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준정관 제7조 2항 등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라는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법적인 다툼을 피하고자 하려면 입후보 공고일로부터 14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입후보 기간을 14일 이상 두는 것이 가장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입후보 기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서 충분한 어떤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충분하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등기 등으로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구 고법 등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인데,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조합원에게 조합장 입후보
혹은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 자체를 제한했던 것이 문제되었고, 그 사안에서 대구고법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입후보 자격 제한을 행한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그런데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 등에 입후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한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법하다는 것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도시정비법이 2019년 4월경 개정되면서 조합장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소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별도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주 기간에 관해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주 여건과 소유 여건 자체를 조합장에게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이 적법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실무 입장은 과도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의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는데,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이 허용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선거관리 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으로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 조합원의 추천을 받도록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들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조합은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자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된 내용을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자체를 위탁을 하게 되면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이라던가 절차적인 시비 등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유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